고생요정입니다. 저희는 회사가 작습니다. 서울하고 시드니에 있다곤 하지만 사실상 그냥 부티크 에이전시고요.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기업의 큰 캠페인들은 아예 RFP의 초대 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대기업 일을 한다고 해도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큰 대행사들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게 되죠. 주로 중소기업들이 저희 고객사가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사이즈는 유지를 합니다만, 친분 있는 회사를 위해서 정말 작은 규모, 100에서 300 사이, 이 정도의 마케팅도 종종 합니다. 오늘은 이런 소규모 마케팅이 힘든 이유, 원래 제목은 중소기업의 마케팅이 힘든 이유라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적은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희 같은 작은 회사한테는 굉장히 알짜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하도록 꼬셨던 그 회사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만, 저희한테 꼬박꼬박 비수기에도 월 2천대 초중반, 성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순이익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가 막 생겨서 대표 하나에 신입 인턴 하나 이렇게 있었을 때니까 꽤 행복한 시절이었죠. 물론 일은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제목을 바꿨고요. 한번 오늘은 적은 규모의 예산을 돌리는 소규모 캠페인이 왜 힘든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대행사의 지원입니다. 아까 제가 월 100에서 300 사이 캠페인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행사 수익으로 따지면 그냥 몇십만 원 정도죠. 검색 광고의 수익을 적용을 하자면은 100에서 300만 원이면 1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수수료가 15%니까요. 그 정도의 수익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이제 곁가지로 묻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저는 월 빌링 금액이, 그러니까 집행 금액이 8만 원인 캠페인도 돌려봤어요. 대행 비용이 아니고 전체 집행 비용이 8만 원입니다. 사실상 인건비도 안 나오죠. 아무리 친분이 있고 선의로 한다고 해도 그 정도 규모에 힘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도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10만 원을 위해서 전담 A를 배정한다거나 제가 한 주에 10시간을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제가 맡아서 하는 이유는 간단하기도 하고 씁쓸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어디를 가도 저 비용으로 제대로 된 마케팅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큰 대행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작은 대행사들이 작은 광고주들하고 으쌰으쌰 하면 좋은데, 작은 캠페인들을 엄청 많이 모아서 진짜 긁어 모아서 수익을 잘 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긁어 모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관리를 해주지 않아요. 제대로 인력을 배정해서 제대로 업무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간 보고서 하나도 안 주고, 심하게는 계정이 실제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고, 저의 직업 윤리로는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콜영업 대행사 영상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들이 제 지인들이 겪은 일이기도 하고, 어디서 연락처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행사인 저를 광고주 사이드의 담당자로 알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현실인데 너는 왜 맞냐라고 하시면, 어차피 누구도 최선을 다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봐줄게, 이런 생각인 거지요. 적어도 기본은 해줄게 인 겁니다. 나쁜 대행사나 아니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게 사업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나, 외부에서는 그냥 같은 업종의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너도 똑같은 애잖아 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제가 판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냥 제 주변에서라도 그런 인식이나 피해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월 100만 원 쓰는 데라면 제대로 된 디지털 마케팅 인력, 심지어는 마케팅 인력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행사는 정말 단 하나뿐인 마케팅 전문가인데, 거의 맥켄지 수준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행사 입장에서는
선의만 내세우다가는 회사 망하죠. 제가 개인이 움직인다면 뭐 주변 형님들 아니면 동생들 소개받아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저 역시도 제가 일을 해서 저희 직원들을 뭐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해줘야 하고 회사가 성장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어니까 이직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너 그런 프로젝트 했었니? 뭐 이런 대접도 받게 해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률의 문제인데요. 여기 10개의 모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게 각각 타겟 모수들이에요. 그리고 CPC는 100원으로 동일하고 여러분은 1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가 전환이 나는 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이 1000원이 있으면 이걸 다 모으면 전환이 나는 고객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산이 200원 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CPC가 100원이니까 두 명의 모수를 데려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나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재수가 좋으면은 이렇게 전환 고객 둘이 묶일 수도 있겠죠. 예산이 적으니까 전환 고객을 잡아올 확률이 떨어집니다. 야, 그러면 타겟팅을 더 정확하게 해서 모수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면 되잖아.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타겟팅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타겟팅을 좁히고 더 정확해질수록 CPC가 올라가요. 예산이 200원인데 CPC가 2배가 돼서 200원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수를 좁힌 대신에 한 명의 타겟밖에 못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산으로는. 검색 광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큰 키워드 하나를 못 가져오면 작은 애들 여러 개를 운영하면 된다. 작은 애들 10개를 모으면 큰 애 하나보다 뭐 절반의 비용으로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교육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요거는 약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작은 키워드들의 가능성을 검토해라지 늘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검색 광고를 돌려보시면 아시는데요. 생각보다 전환 키워드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으로 검색 광고 통계 분석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3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까 99%의 키워드가 3년 동안 전환이 단 하나도, 그러니까 매출이 1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클릭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던 키워드는 전체 키워드의 6.4%였습니다. 순위는 모두 3위 이내 상위 노출이었고요. ROAS도 평균 700%대로 나쁘지 않은 캠페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월 매출도 억 단위로 적지 않았고요. 이건 좀 많이 심한 경우인데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계정이라면 전환 키워드의 숫자가 전체 키워드 숫자의 20%, 30%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전환 키워드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뭐 검색 광고는 퍼포먼스라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키워드를 많이 집어넣냐, 너 맨날 키워드 숫자 줄이라고 하면서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거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또 한보따리가 되니까 오늘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환 키워드의 수가 적다는 거는 롱테일 키워드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금방 벽에 부딪힌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주도 항공권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주도 항공권, 제주 항공권 이 키워드들은 상위 집행을 하려면 월 1000만 원대 이상의 비용이 각각의 키워드에 들어갑니다. 이 얘네들을 빼고 제주도 비행기표, 제주 비행기표, 제주 비행기 티켓 이런 작은 키워드들을 모은다고 해서 이 탑 2가 가져오는 매출을 절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볼륨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그렇다고 제주도 항공권이 구매 의도가 없는 일반 키워드냐? 그것도 아닌 거죠. 롱테일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효율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사이즈 없는 효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ROAS가 10,000%가 나온다고 한들 매출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사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심할 경우에는요, 이 1000만 원이 넘는 탑2 말고 다른 애들은 전환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업종이 존재를 합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가 같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래쪽을 본다면 예산이 적을수록 전환 사용자를 데려올 가능성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도구의 허들인데요. 요즘 좋은 마케팅 도구들 많죠. 필요하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 타겟팅을 도와주기도 하고, 키워드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유료 도구들이. 소셜 도구들도 있고요. SEO 도구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활용 전문성을 떠나서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게는 월 몇백만 원이 요구되기도 하는 그런 도구들을 광고비를 고작 월 2, 300을 쓰는 광고주가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저희 회사는 SEO 도구를 두 개를 쓰거든요. 제 카드에 물려서 결제하고 제가 이제 회사에 매월 청구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매월 자동 결제 문자 오는 거 보면 짜증이 납니다. 거기다가 이 환율 때문에. 라이트한 요금제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고요. 라이트한 요금제가 있다고 해도 그게 어떤 결과의 수량에 제한을 두는, 예를 들어서 추천 키워드를 요금제가 낮으면 무제한이 아니라 1000개만 준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낮은 요금제는 기능 권한 자체를 주지를 않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한테도 사업이니까요. 구글 어널리틱스만 해도 360 쓰고 DV360 붙이고 캠페인 매니저 쓰고 하면 상상 이상의 매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돼? 싶은 수준인데요. 이거 공식 파트너를 쓰면 할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드러난 비용은 연 이용료 억대입니다. 이거 감당 못해요. 거기다가 매체 대행사의 대행비, DV360 쓰면 그거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대행사의 또 대행비, 여기까지 다 포함이 돼야 하고요. 그러면 이 툴들을 구매해서 여러 캠페인을 쓰고 있는 대형 랩사나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서 또 첫 번째 언급됐던 내용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작은 캠페인들은. 마지막은 광고주 쪽의 문화와 인식인데요.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또 영상 한 편이 나올 정도의 얘기니까 오늘은 이렇게 세 개로 마무리를 하죠. 대행사나 고객사나 참 어렵습니다. 작은 광고주라고 해서 저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은 더 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적은 게 절대 아닌 건데, 사실 광고주에 절박하면 작은 광고주들이 더 크겠죠. 정말 소상공인으로 갈수록 이런 거 하나하나의 절박함은 더 큽니다. 근데 저도 머리와 능력의 한계로 그냥 현실의 벽이라고 좀 외면을 하게 되네요. 검색요정이었습니다.